안녕하세요. 예, 며칠 전 기사에 났던 건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대 변호사, 인권 변호사 시절에 있었던 그런 불의와 맞서 싸웠을 때, 그 비리 캐내고 이랬을 때, 그 당시 그 상황을 제목으로 좀 표현을 했어요. 기사에 났던 내용이에요. 영화 같은 삶, 납치, 살해, 협박, 그런 토건적 협박에 맞서 싸운 30대 이재명 변호사의 삶,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오마이뉴스 기사를 보시면은 가스총 납치 살해 협박, 이재명 토건 전쟁사는 영화 같은 삶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이재명이 그 변호사 시절에 가스총을 가지고 다닐 정도로 납치 살해 협박이나 그런 것들이 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에는 지금 재판으로 재조명한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 사업 도대체 무슨 일이 이렇게 하고 두 개의 그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검찰 사칭 같은 경우에는 김영한 그 당시 후보가 이걸 가지고 지금 고발을 한 거고요. 이재명이 당시에 150만 원 벌금 받았다고 얘기했고 누명을 쓴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런 고발을 한 건이고요. 그러면 검사 사칭에 대해서 억울한 처벌이고 권력층 특혜비리 파헤친 대가다. 그래서 그 당시 변호사 시절에 백궁 정자지구 부당 용도 변경 저지운동 공동대책위원장 이것을 3년간 맡아가지고 활동을 했었는데 그 당시 부당 용도 변경에 관련해가지고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을 고발한 상황이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특혜비리도 파헤치고 KBS 추정 60분의 담당 PD가 그것을 기사화하기 위해서 보도하기 위해서 이재명을 인터뷰로 온 거예요. 오는 사이에 김병남 시장하고 통화를 계속 시도를 했대요. 시도해가지고 통화를 못 해가지고 이재명 변호사 그 사무실에 와 있는 와중에 전화가 거기서 온 거예요. 시장한테 전화 와가지고 통화를 하면서 자기가 담당 검사 누구누구다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그 검사 이름은 그 통화하기 이전에 검사 이름을 이제 물어봤는데 그 검사 이름을 얘기를 해주니까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통화할 때 얘기를 해서 자기가 그 사칭을 한 거예요, PD가. 그러니까 이재명은 그것을 뭐 사칭하라고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그냥 물어봐서 가르쳐 준 거였는데 고소를 한 거죠, 이재명을. 둘이서 저기를 했다, 공범이다. 예, 그래서 이제 150만 원 선고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죠. 그래서 억울하다는 거를 이제 표현을 한 건데,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고발을 했으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지사가 하는 말이 이 사건에 대해 거대 권력층으로부터 보복당한 일이다. 억울하게 누명 쓴 일로 여겼고 실제 그런 인식을 평소 SNS 등을 통해 여러 차례 개진을 했다. 예, 그렇게 발언을 했어요.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단지 자신의 뜻과 반하여 일부 혐의를 인정한 당시 판결, 그 150만 원 판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은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바탕으로 한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 누명 썼다는 것은 당시에 150만 원 받았지만은 나는 누명 쓴 것으로 생각한다.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허위사실 공표죄 성립이 불가하다. 상식적으로 뭐 좀만 생각하면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부정 비리 이런 걸 밝혀낸 그런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것은 밤이당이 얼마나 썩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특히 김영환이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이 훌륭한 일을 한 사람한테 그걸 물고 늘어진 거는 그만큼 김영환이가 썩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인간은 저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해서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해 가지고 그걸 또 고발한 야당은 자유한국당이에요. 예, 그래서 그 자유한국당 자체도 아주 문제가 많은 집단이잖아요. 그 당시 이 대장동 건과 관련해 가지고 뭐 정치권하고 민간업체하고 비리, 유착관계 이런 게 드러난 게 그 당시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 의원 동생이 비리가 2억 5천이나 되는 돈을 뇌물로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럼 뭐 돌려줬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게 정치권 그 새누리당하고 그 연루가 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거를 이재명 지사가 당시 어 성남시장 취임하면서 그 개발 방식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워낙 비리가 많고 투기 세력 등 개입하고 뭐 이런 정황이 많아가지고 공영 개발 방식으로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비리 세력들은 완전히 그 닭 쫓던 개꼴이 돼가지고 완전 멘붕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영 개발 방식으로 바꾸면서 그것도 확정 이익 방식으로 그 저기 뭐야 그 건설업체는 안 끼고 그 금융업체 6군데만 컨소시엄 방식으로 해가지고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5,503억이라는 그 돈을 사전에 이익금으로 정해놓고, 그리고 그를 추진을 하는 거였죠. 그럴 때는 그거는 99% 받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이재명 그 성남시장은 당시 환수했다. 5,503억 원을 공공의 몫으로 환수됐다는 이런 표현을 쓴 건데, 이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자한당 저 집단이 이 고발을 한 거예요. 그 당시 자한당 의원 동생이 연루가 됐는데, 그럼 창피한 줄 알아야지. 에? 이렇게 5,503억 원이라는 돈을 완전히 아무것도 돈도 안 쓰고 벌어들인 거거든요, 이거는. 에? 세금 한 푼 안 쓰고 5,503억 원을 벌어들이면서 그 5,503억 원이라는 돈이 각종 비리가 연루가 돼가지고 그 돈이 다 다른 쪽으로 다 뿌려지고 그 이익금이 전부 민간 업체로 다 들어가야 될 돈이었는데, 그것을 성남 시민들의 몫으로 벌어들인 거잖아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개발 방식도 굉장히 세계 최초? 우리나라 최초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개발을 한 건데, 그것을 지금 물고 늘어졌다는 것은 정말 무슨, 이건 정치인들이 무슨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지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재명처럼 시민들을 위해서 돈을 그냥 완전 거저 벌어줬는데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모범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사실을 그저 지들 집단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한 사람을 몰아내려고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바른미래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완전히 썩은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국민들은 반드시 이런 집단을 다음 총선 때는 이거 엄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뽑아주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대장동 개발 그 허위사실 그 공표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지사 측은 지면의 제한으로 최대한 축약해서 표현해야 하는 선거 공보물의 특성상 실제 환수 또는 집행 완료 여부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전체적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므로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 관련해서도 이렇게 토론회도 많이 하고, 정말 이 국민들, 서민들을 위해서 이거 한 푼이라도 세금을 아껴서 서민들에게 저 복지로 돌려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지금 이거 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기사에는 결론이 이재명 토건 전쟁사 포기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이재명 지사는 8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불로소득이다. 그래서 불공정, 불평등, 불합리의 산물이자 불균형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토건 전쟁사는 파크뷰 특혜분양 척결, 대장동 개발 혁명을 나서
건설공사 원가 공개, 아파트 후분양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가 않다. 이 적폐들이, 건설 적폐들도 문제지만은 이 정치인들하고 토건족들하고 짬짬이를 해가지고 그 법을 만들고 이런 것도 문제예요. 그리고 가스총 차고 다니며 온갖 살해, 납치, 협박에 맞서야 하는 영화 속 상상 같은 삶은 30대 이재명 변호사에겐 현실이었다. 그 변호사 시절에 오랜 기간을 그 부정부패와 싸우느라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이재명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이재명이 그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많이들 아시겠지만은 그 시립의료원, 성남의 시립의료원을 만들기 위해서 시민단체와 같이 싸웠어요. 시립의료원을 만들어 달라. 그런데 그것이 뭐 47초 만에 폐기가 된 거예요. 저기 어디야? 그 시의회, 성남시의회에서 그냥 폐기가 돼버린 거예요. 검토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그 시민들하고 시의회에서 뭐 약간 소란이 많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저기 숨어 다니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그 공공기물 뭐 파손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대표로 이재명 변호사가 거기 대표였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정과 하나가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변호사가 당시 그 교회 지하에 이제 숨어서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숨어 있으면서 이렇게 해서는 시립의료원 만들기 힘들겠다. 내가 차라리 정치를 해서 성남시장이 돼서 시립의료원을 건설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남시장에 도전을 해서 한 번인가 두 번 떨어졌나요? 한 번 떨어지고 다음에 됐던가 그래요. 그래서 2013년에 시립의료원 착공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이재명 변호사의 그 눈물겨운 그런 역사입니까? 정말 서민들을 위해서,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 이재명 변호사, 지금 이재명 도지사, 그 정신은 옛날에 그 변호사 때 그 정신은 그대로 가지고 지금 있는 이재명 도지사입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정책을 하고 제일 먼저 어려운 서민들을 생각하면서 정책을 만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재명은 요 마지막에 지금 말을 보면은 이 지사는 특히 앞으로 권력을 독점하며 부당이익을 획책하던 세력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다. 경기도민이 맡긴 권한으로 공평한 기회 그리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새로운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이재명 도지사는 경기도지사가 된 이후에도 이런 영화 같지 않은, 현실 같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온 사방이 다 적폐인지 이재명 도지사를 그렇게 쫓아내려고 안달인가요? 야당이고 여당이고 같은 편이고 어떻게 정말 이럴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정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오직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편은 제정신을 가진 여러분 국민들밖에 없습니다. 이 국민들이 이재명 도지사를 지켜야 합니다. 예, 이재명 도지사는 지금도 토건 비리와 싸우고 있고 공공건설에 또 관련해 가지고는 비용을 충분히 아껴가지고 복지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의견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다가도 공공건설의 경우 100억 미만 표준 품셈 좀 비싸게 하게 돼 있는 거를
싸게 계약할 수 있게 표준시장 단가로 적용하게 그렇게 좀 제도를 좀 바꿔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 요청을 지금 거부한 상태예요. 거의 국토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실익이 없다 이런 식으로 또 판단을 내리고 지금 국회에서는 또 오히려 이 금액을 100억 미만이 아니라 300억 미만으로 올리려는 지금 시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법안 상정을 한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상정이 돼 있는지 뭐인지 모르겠더라고. 이 얘기는 뭐냐면은 100억 미만은 100억 이상은 지금까지 좀 표준 시장 단가로 지금 하고 계약이 되고 있었는데 100억 미만은 표준 품셈이라고 표준 시장 단가보다 좀 비싸요. 그걸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억 미만도 표준 시장 단가로 좀 하게달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회에서는 오히려 300억까지 표준 품셈으로 하는 걸 좀 만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을 더 토건족들한테 퍼주라는 얘기예요. 국회에서 그 짓을 하고 있어 지금. 어떤 인간이 그 지금 법안을 좀 상정을 올렸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그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그럼 국토부에서라도 경기도에서 그렇게 검토를 해가지고 올린 건데 그러면 다시 경기도랑 좀 다시 얘기를 좀 해보던가, 예? 경기도에서 검토한 내용을 좀 이렇게 보고서 도민들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해보겠다는데 그걸 좀 반영을 시켜주는 게 맞는 거지. 그거를 뭐 실익이 없다고 그 100억에 4.5%가 실익이 없는 거야? 예? 4.5%가 작아 보이지만은 100억, 200억, 300억 그게 100억짜리가 10개면 1000억인데 그 왜 돈을 아끼겠다는 걸 그게 막냐고. 그 정부에서 지금 할 짓이야 그게. 국회의원들은 또 뭐 하는 거냐고 또. 그걸 왜 300억으로 올려. 정말 이렇게 이 토건족들이 정경유착이 또 엄청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재명은 정말 힘들게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은 편을 들어서 이렇게 해주는 정부도 없고 국회의원도 뭐 몸살이기나 바쁘니까 정말 외롭게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이재명을 도와주는 사람은 우리 국민들밖에 없어요. 국민들이 정말 이 국민들을 위해서 세금을 아끼고 이렇게 아껴서 복지로 사용하려 하는 이재명을 우린 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응원 좀 많이 해주세요.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시고 여기저기 많이 좀 알려주세요.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좋아지고 여러분들 가족들이 다 좋아져요. 자식을 생각해야죠.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재명 도지사는 지금도 토건 비리와 싸우고 있죠. 네, 한 예를 들면은 공공건설에서 비용을 충분히 아껴서 복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같은 경우에는 100억 미만을 표준품셈은 표준시장 단가보다 좀 약간 비싸게 계약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점도 지금 개선을 하자고 좀 제안을 해놓은 상태고 근데 그것이 지금 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은 별도의 영상을 올리겠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아껴서 이것을 복지로 사용하고 복지로 사용하는 것을 지역화폐로 해서 나눠주면은 지역화폐가 전국에서 이렇게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지역경제, 바닥경제부터 발전을 하게 된다. 그래서 경제를 살리는 효과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보관으로 해가지고 지금 정치를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정부에서는 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대기업에만 집중해서 지금 투자를 하려는 지금 모양인데요.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제대로 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재명의 이런 방식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 효과도 좀 있었고 성남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응원 좀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재명을 응원해 주시면은 이 제목에서 보는 영화 같은 삶, 이재명에게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던 그런 영화 같은 삶이지만은 그것을 그렇게 노력을 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에게는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만들면서 정말 행복한 그런 영화 같은 아름다운 삶이 우리들에게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재명을 응원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